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공 분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정권이 아태 전략 보고서라는 걸 갖다가 발표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전략 보고서. 요즘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제 한국 정부가 어떤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외교 전략을 세울 것인가 하는 이제 보고서입니다. 일단 미국이 환영을 표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3대 비전, 자유, 평화, 번영, 그다음에 3대 협력 원칙은 포용, 신뢰, 호혜 이런 건데. 이러면 추상적인 단어를 나열하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외교부, 행정부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꼭 이런 거 좋아합니다. 3대 원칙, 6대 실천 과제 그런 걸 갖다가 이 벽에 써붙여 놓고 액자에 넣어서 이제 고관 대작들 방에 걸어 놓고 하는데 이제 되게 이제 촌스럽죠. 이게 제가 외국의 고관 대작들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만 그런 문구들 벽에 안 걸어 놓습니다. 그게 대해 전체주의적 또는 그게 지금 옛날 군국주의 일제의 잔재일 수도 있습니다. 공산주의 잔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얘가 전략 보고서를 쓰는데 비전을 제시하고 원칙을 정했다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긴 한데, 또 이런 걸 갖다가 액자에 넣어서 장관방에 또 국장방에 써붙여 놓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그래 이걸 갖다가 원칙을 이제 발표하고 나서 9대 핵심 과제 이런 걸 또 이야기했는데, 지금 신문에 각 신문의 이제 사설에는 그 내용이 다 드러나지 않는데 제가 그냥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1번에서 9번까지인데, 규범과 규칙이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 구축. 인태라는 건 인도태평양입니다. 2번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3번 비확산 대테러 협력 강화. 4번 포괄안보 협력 확대. 5.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6.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영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7번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관련 영내 협력 주도. 8번 맞춤형 개발 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업 외교. 9.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 고대 핵심 과제도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들로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중국을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디커플링화 시켜서 새로운 세계 체제를 구축하는 게 미국 주도의 이제 서방 세계의 주요 관심사인데, 그럼 한국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이번 전략 보고서에서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험한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 개소리입니다. 이런 문구에 드러난 단어를 어느 정도 실천하느냐 하는 행동이 문제인 거지 말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중국에 대해서 이 전략 보고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여전히 중국을 갖다가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전략적이라고 말을 쓰면 안 되죠. 상호 존중. 저쪽이 우리를 존중 안 하는데 무슨 놈이 상호 존중이냐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국을 존중할 테니 중국 너것도 우리한테 이해를 갖춰라 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아니죠, 그죠? 제가 어제 코로나 방역 관련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방 선진국 중에 중국을 가장 느슨하게 방역할 나라 제1번이 대한민국입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 동행을 계속한다. 이제 말 같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런 데도 중국에 대한 제자세, 그리고 지난 문정권 때부터도 미국과 중국의 그 중간 지점에 뭔가 있을 거라고, 거기에 한국이 살아남을 무슨 외교적 좌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룰 세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법을 정하고 국제법의 룰을 정하는 그런 주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드론 하나 제대로 못 맞춘 나라니까. 자, 그런데 그럼 중국을 다른 나라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우선자 미국입니다. 최대의 장기적 위협 세력이라고 규정했고, 캐나다가 갈수록 점점 파괴적인 글로벌 파워, 그 다음에 일본 최대의 전략적 도전. 우리가 중국과 전략적 동행을 하겠다는데 일본은 얘들은 전략적 도전이다. 게다가 적국이다 이 말입니다. 가상적이다 이거죠. 가상적이 앞으로는 열전, 냉전이 아닌 열전을 할지도 모르는 가장 이제 주적이 중국이라는 걸 규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안이한 태도, 지난 정권과 별 차이가 없는 이런 걸 갖다가 지금 박진애 외교부가 이걸 갖다 만들어냈거든요. 아마 청와대가 조율을 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한은 외교부가 했겠죠. 그런데 이걸 두고 박진 외교장관은 한국의 앞으로의 외교적 지평이 한반도를 넘어서서 인도태평양, 범세계적으로 이제 진출한다. 그런 차원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국가가 되겠다. 근데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건 좋은데 그럼 실천하냐 이겁니다. 자, 가까운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이런 한 50개국 정도가 주도가 돼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에 어떤 인권 탄압, 그리고 거기서 강제 노동을 통해서 만드는 상품을 수입하지 않겠다 이런 결의 같은 거 규탄 성명을 냈거든요. 거기에 한국은 빠져 있습니다. 그 간단한 거 하나도 이건 인류 보편적 가치거든요. 인류 보편적 가치의 기준에서 중국이 하고 있는 저런 작태, 그거를 규탄을 했습니다. 컨뎀입니다. 그냥 우려를 표명한다가 아니고. 그런데 그 문서에 서명자에도 들어가지 못한 한국이 이런 이야기 해봐야 신뢰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의 사활이 걸린 어떤 반도체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자 보십시오. 영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업? 그러면 뭐냐 이게. 그럼 중국 도와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국은 대만, 일본, 한국을 꼬드겨서 C4 동맹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초격차를 계속 유지시켜라 라는 게 그들이 바라는 바고 우리 스스로 우리 기업이 장기적으로 확보해야 될 그런 전략적인 과제입니다. 그걸 가지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한다. 그러면 중국이 서방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뒷거래하면서 계속 중국에다 반도체 기술을 전이해 주겠다는 겁니까? 이 말 자체도 안 되는 거죠. 6번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중국과 계속 삐짓거리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형식적으로는 윤석열의 이번 전략보고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를 환영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틀에서는 미국과 일본, 그 다음에 서방세계의 어떤 대중국 정책과 크게 차이는 안 난다라고 환영의 뜻을 표할 수밖에 없죠. 근데 개개의 핵심 과제 내용들 이런 걸 들여다보면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반문을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하느냐. 요즘에는 뭐 청와대라고 하기 곤란하죠. 간혹 청와대란 말을 쓰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냐 하니 중국과의 무역 볼륨이 너무 커서 이걸 적대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렵다. 이딴 식의 답변을 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가 중국과 어떤 대척점이 있는지. 근데 새로운 이게 그냥 단기 전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윤 정권으로 끝을 낼 수도 있겠으나 이걸 만약에 한국 외교의 중장기적 비전이라고 제시한다면은 이건 잘못된 규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설사 여기에 나가 있는 단어들이라든가 문맥이라든가 하는 것이 미국의 어떤 세계 정치 전략과 100% 일치한다 하더라도 실제 행동은 엉터리로 할 게 한국 정부인데 심지어 여기 제시한 9대 핵심 과제의 면면을 보자면은 중국과 멀리 하겠다는 그 어떤 의지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략 보고서 자체는 저는 뭐 그렇게 전혀 뭐 평가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역 조치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뭐 어제하고 오늘 신문의 논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좌나 우나 아마 중도 신문 이런 걸 불문하고 지금 중국의 방역이 완전 실패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행 자유와 그 제한 조치를 갖다 완화시키면서 전 세계를 퍼져나갈 경우에 기생충 같은 바이러스들이 나오는 건 마찬가지죠. 그걸 한국에 가장 많이 받아들일 거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 전 세계에 우려하고 있는 입장에 일본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에 의해서 아주 단호한 조치를 발표를 했죠. 근데 이걸 못한다는 거는 여전히 중국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그 스페인에서 중국이 아마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52개국에서 106개국인가요? 자체적으로 어떤 그 경찰 조직에 준하는 그런 어떤 조직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각국에 나와 있는 자기 그 자국인 중국인들 그에 대한 인권 탄압, 감시 감독 뭐 이런 걸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송파구에 있는 큰 거대한 중국 식당 하나가 문제가 됐었죠. 그랬더니 거기에서부터 뭐 발악을 하는 그런 어떤 발표를 하고 했는데 아마 저게 한두 건이 아닐 겁니다. 이 송파구뿐만 아니고 딴 데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몇 개 언론 매체하고 유튜브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중국 같은 경우에 저게 식당이라도 유지하고 있는데 식당 평점이 형편없거든요.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당도 형편없고 뭐 그 엄청나게 거대한 게 인력도 꽤 많고 그 어떤 식당의 사이즈도 어마어마한데 저런 식의 맛도 없는 어떤 그 품질 관리, 그다음에 어떤 그 혹독한 평판, 그다음 장사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저런 식당을 저렇게 강남에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 안에 뭔가 다른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안기관에서 나와 가지고 중국 대사관이 아닌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이제 KGB의 이제 별도 하위 조직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했더니 무슨 그 사장이 무슨 옆에 있는 뭐 중국 대사관도 마찬가지겠죠. 언제나 한중 관계를 해친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반박 성명을 뭐 29일 날 발표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기에 대해서도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가 필요한데 과연 한국 정부가 이걸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저는 안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로 봐서. 문 정권에서 윤 정권으로 바뀌었을 때 그러면 중국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단호한 조치를 취할 건가 하는 거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문재인이가 중국 가서 창피당하고 어깨 누가 이제 왕이가 어깨 두들기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추태, 그다음에 혼밥 먹고 하는 그런 게는 재발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실제로 대중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거는 이번 정부가 야심차게 제시했다고 하는 아태 전략 보고서 이 내용을 보자면은 뭐 이거는 미국이나 주변 국가가 형식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저는 비판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철저히 중국 우선 또는 중국의 눈치를 보는 전략 보고서인데 이걸 가지고 중국 대변인 왕원빈이는 극소수의 배타적인 속어로 그건 이제 미국을 위시한 저가 말하는 미국을 위시한 깡패 국가들입니다. 일본이나 뭐 EU 같은 국가. 그런 국가들이 이제 세계 경제를 갖다가 해치우고 중국의 이익을 갖다가 훼손시킨다 하는 그런 방향에는 반대의 뜻을 표한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인태 전략 보고서에 우려를 표명한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려가 아니고 저것도 형식적인 건데 사실은 아마 속으로는 굉장히 기쁠 겁니다. 역시 한국 애들은 품행방정해. 요딴 식으로. 중국이 한국을 품행방정하다고 보는 건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여러 가지 문건이나 그 정부의 발표에 의해서 다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한국은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운명적인 연결고리들을 이번 윤 정부가 다시 확인해 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식으로 일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바와는 전혀 반대적인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비판해 보고자 하는데 중국과 전략적 동행한다. 전술적 동행은 맞습니다. 여러분들 상식대로 아시면 이게 군사 용어에서 이제 정치 외교 학에서 인용하는 부분인데 전략과 전술의 차이는 아시죠? 전략은 좀 더 이제 상위 개념입니다. 중장기적인 궁극의 어떤 목적을 지향하는 그런 어떤 중심 과제들의 총체를 전략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전술은 그 전략을 달성시키는 그 목표를 위한 수단이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술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개념은 작전술이라고 합니다.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래티지, 오퍼레이션, 그다음에 tactics 그렇게 이제 3층의 구도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이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지금 그간에 한 십수년 전부터 한국 정부는 뭐 보수나 진보나 뭐 이런 걸 다 막론하고 툭하면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대도나 아프리카 중동 이제 허접한 나라들하고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그러니까 만나서 그런 문건을 만들고 그런 표현을 하면 상대방이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런 걸 쓴다 그러면은 이거는 미친놈들이죠. 미국하고 일본과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데 어찌하여 적국과 똑같은 이런 레터를 붙이냐는 거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건이 나올 때 아마 보나마나 철저하게 중국을 의식한 그런 문건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미국이 윤 정권의 인태 전략 보고서를 갖다 어느 정도 평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 특히 외교정책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거냐 하는 거에 따라서 다시 한번 한국 정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혁명 21 입장에서는 이런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탈동조화 과정에서 한국의 국익과 실익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기회에 중국과 서방 진영의 그 차이가 벌어지는 그 틈을 이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자꾸 밸런스 역할을 갖다가 하려고 한다면은 나중에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은 완전히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사회라는 것은 전 세계 200개 국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문명 수준이 높다고 생각되는 극히 일부 OECD 회원 국가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국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인태 전략보가 나갔었다는 것은 우리는 서구 선진국이 말하는 그런 어떤 가치에 입각한 그런 어떤 외교, 군사, 정치, 경제를 갖다가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자인의 다름 아닙니다. 이걸 스스로 그걸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여사한 경우에는 우리는 중국에 붙을 수도 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과 이제 일본 등지에서 한국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본 사람은 저놈의 나라는 앞으로 어떤 심지어 극우에 가까운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중국 짱깨들의 눈치를 볼 놈들이다라고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일본의 어떤 그 정치관계, 외교관계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 패널에 실수인가는 모르겠으나 어떤 패널리스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의 속국 한국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런 식으로 문장이 시작됩니다. 그에 대해서 아무도 의제기를 제시하는 사람도 없었거니와 피식 웃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런 어떤 주변 국가들이 바라보는 그런 어떤 백안시한 그런 시각, 그걸 갖다가 맞다. 라고 인정한 게 이번에 현 정부가 발표한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대단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변할 수 있을까? 아마 윤 정권 끝날 때까지 힘들지 않을까 막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외교부에서 좀 똑똑한 친구들이 나와서 이걸 갖다가 부분 수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박진 장관은 그렇다 치고 그 밑에 있는 차관 이하 실무진들
그럼 걔들보다는 5년의 생명을 거는 정치가들, 그런 몰입애들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몇 년 후에 내 선배들, 그다음 내 동기들, 내 후배들, 그걸 못한다면은 뭐 영어 좀 잘한다고 무슨 연수 갔다 오고 외교부에서 무슨 뭐 수십 년간의 경력을 쌓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커리를 쌓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 나라 꼬라지가 이 꼬라지인데 정신 차려 외교부 새끼들. 요즘 나오는 과제들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는 과정에서 굉장히 제 입이 험해지고 있는데 정말 성질 같아서는 갈아 마시고 싶습니다. 이것들. 근데 건물에 불을 지르거나 방화를 하거나 테러를 가해야 될 이런 놈들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고 하니 세상이 암울할 뿐입니다. 자, 이 문제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